네,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에서의 횡보 상황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지치고 답답하고 나가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도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좁은 박스권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어수선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조금은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거시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미 역대급 청산을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우려되고 있는 악재들의 완화 플러스 기대되는 호재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서 시너지 역할을 할 만한 재료들이 딱 하고 들어와서 한번 밀어올리는 힘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97,000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반등 모멘텀이 살짝씩 나와주면서 나머지 알트들도 지금 엄청 빠졌죠. 일주일 동안 대부분 적게는 20%, 많게는 50% 정도씩 빠진 알트들도 많은데, 메이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체로 한 주간 단위로 한 20%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그래도 나름 살짝 움직일까 말까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과연 언제쯤 조금 의미있게 10만 달러 돌파 리테스트까지 잘 마무리를 해줄 것인가 라는 게 지금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핵심 관전 포인트인데, 관건은 미중 관세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모습이고, 어쨌든 관세 이슈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역대급 일간 단위 청산을 지금 기록을 해버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상당한 지금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초에,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초에 뭔가가 지금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6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이 여전히 빡셉니다. 지금 61%대 중반까지 치솟아 오른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알트코인들이 기가 죽어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화통화 할 것 같더니 일단 미중 정상 전화통화 회담은 불발이 됐습니다. 중국은 2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종류가 또 많아요.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텅스텐을 비롯한 광물 수출 통제한다. 그러니까 종류를 또 다각화시켜서 여러 보복 조치, 그 계획과 의지를 선명하게 천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은 이 종류만 많고 이 대미 타격 강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으르렁거린 거 수준일 뿐이지 결국에는 관세 개시 전에 협상을 통한 합의도 가능할 것이다,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할 거지, 이게 지금 같이 죽자라고 달려들기에는 중국도 지금 내부 상황이 안 좋고 경제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랑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각을 펼쳐봤자 승자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조금 이 시진핑 아저씨 입장에서는 많이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죠. 상호 관세 카드 꺼내들면서 관세 전쟁 전선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미 확인을 했고, 그래서 2월 10일에서 11일쯤에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콩의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답게 빠른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고위급 대화 진행 전에 구체적인 협상 의제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라는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약간 사전 정리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는 제깍제깍 빨리 칠 거 치고 빠질 거 빠지고, 이런 걸 지금 기업가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겟의 리서치 책임자 라이언 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93,000달러 위에서 주봉 마감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95,5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93,0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3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된다. 또 한 번 한바탕 난리 부르스 생난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 언제? 93,000달러 밑으로 빠지면. 일단 지금 상황은 다행인데 미국과 중국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 초반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무역전쟁 긴장이 고조되면 단기적으로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긴장이 고조된다라기보다 중국과 미국 정부가 현실적인 측면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일단 의지는 확인했으니까 접점을 조금 찾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특히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유럽이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자동차 이슈라던가 이런 걸 갖고 와서 꼬리를 내리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충격파가 클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 모습을 EU 쪽에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중국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라나. 일단 으르렁은 거렸고 1차적으로 으르렁은 확인을 했고 과연 주 초에 실제 데드라인이 지금 코앞이라서 데드라인을 앞두고 내지는 데드라인 당일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관세 이슈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고 트럼프 일가도 지금 물려 있잖아요. 이더리움, 체인링크 막 엄청 사댔는데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채찍도 들어오고 당근도 들어오고, 채찍은 이미 들어왔고 기대하는 당근이 아직 하나 안 들어왔잖아요. 비트코인 전략자산 이슈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미국 국가적인 이익에 있어서도 이득을 보고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득을 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게 약간 실리에 너무 이렇게 밝은 사람이어가지고 막연하게 계속 시장을 때리는 조치를 이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자신의 지금 일가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정서적으로 쫀다라기보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일단 폭등 장세 우리가 엄청 빡세게 즐겁게 경험을 했으니까 폭락 장세가 온 거 뭐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걸 반전시키는 재료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에 쫄 필요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멘탈을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알리,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 비트코인 온체인 트레이더들이 12% 정도 손실을 보고 있을 때였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97,300달러를 기준으로 온체인 트레이더들은 현재 0.2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크게 하락한다라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에 관세 이슈가 악재로서 시장에 한 번 더 다가와서 시장을 흔들게 된다라면 그때 나오는 폭락은 바이더딥의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나름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버니스케, 암호화폐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강세장 중반에 나타나는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4월, 5월, 6월에도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50에서 80% 폭락했던 적이 있다. 이때 이제 64,000달러 신고가 만들어내고, 이때 좀 요즘 이때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5월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이제 한 번 더 암호화폐 금지 정책 공표하고, 이때 테슬라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결제 지원 철회하고 거의 생 난리가 한번 났었던 때가 생각나네요. 벌써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새로운 세상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러지 않나. 지나고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도 당시에는 곡소리 났죠.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폭락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다 기회였던 거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때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약간 인사이트를 또 뽑아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 홍콩 정부의 움직임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번에 투자 이민 심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전해졌어요. 투자 이민 신청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 증명 수단으로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3천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56억 원 정도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이민자는 해당 자산을 콜드 월렛 또는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에 예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굳이 나한테 50억 넘는 돈이 있는데 굳이 홍콩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홍콩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증명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역시나 홍콩스러운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중국 본토 정부의 속내는 뭘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인정을 하면서 투자 이민 정책에서 이걸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한다. 재밌는 부분이고, 홍콩의 지금 최근 스탠스는 크립토 허브로서 도약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뻐꾸기 엄청 날리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때기에서는 이제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죠. 되게 아쉬운 게, 사실 우리나라 부산시 정도가 딱 이런 걸로 자리매김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았는데, 중앙정부가 워낙 멍청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참 혁신산업에서 뭔가 이렇게 딱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워요. 생각하면 짜증나고 할 말은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 정도가 이제 아시아에서는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크립토 허브 도시로서의 역할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일주일 동안 거의 20% 수준의 급락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인상 깊죠. 최근 2개월 동안 이더리움 현물 ETF 일간 단위로 최대 규모 단일 유입이 주 초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매력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이 지속될 경우에는 하방 압력 줄이고 가격 안정화하는 역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엄청 또 이더리움 사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 비중이 53% 수준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뭐 체인링크, 에이브, 뭐 에테나, 온도 파이낸스 이 정도인데, 과연 이더리움 어떻게 될까 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흐름 자체는 되게 짜증나는데 어떤 기대 포인트를 선명히 안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더리움은 2020년 돌파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프랙탈이 비슷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가면 이번엔 6,000달러인데 어이씨 쉽죠? 6,000달러? 상반기? 줄라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주정부들이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입법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선두로 주목받고 있는 게 유타주입니다. 유타주인데, 유타주의 경우에는 특정 공적 펀드의 자금 최대 5%를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를 비트코인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이 지금 12개월 평균 시총이 5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충족되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족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알트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또 XRP를 연계시켜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드 리스폴리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유타주의 이런 법안을 보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들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XRP가 전략 비축 자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5달러 돌파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평균 시총 5천억 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5달러는 아니에요. 5달러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뭐 한 8에서 10달러? 이 정도가 이제 유지가 돼야지 XRP 시총 기준이 여기에 맞춰서 전략자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일단 유타주를 비롯해서 지금 16개 주 전체 주정부의 3분의 1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연방정부에서 한번 갈래를 터주면 참 좋겠는데,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 중국과 미국의 관세 이슈가 조금 갈래를 트면 그때 이제 재료로서 연방정부의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자산 관련해서 이슈가 실무팀의 검토 결과가 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립토불. 모든 부정적인 소식과 최근 폭락으로 인해서 XRP는 다시 불신 단계에 있다. 이건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미다. 근데 뭐 여기인지 아니면 빌리프로 갔다가 지금 빠져서 여기인지, 저는 여기쯤인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디스빌리프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즘과 믿음의 단계를 갔다가 3달러 돌파했다가 지금 훅 하고 뻗어서 이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 단계.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릴과 유포리아가 남아있다. 적절하게 좀 뭐 한 5달러에서 8달러 정도 사이까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XRP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기하고 있는 잠재 호재성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언제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함께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세에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XRP 홀더분들은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리, XRP 일간 차트에서 TD 스퀀셜 지표가 매수 신호 등장했다. XRP 반등 준비 된 것 같다. 너무 많이 빠졌죠. 좀 적당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거시경제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참 모호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크립토 로버, 알트코인 전체 차트 대비 BTC 페어 3개월 차트입니다. 알트코인 지금 과매도 상태다. 매수할 시간 없다라고 칭얼대지 말고 지금은 더 많이 축적해야 될 때다. 괜히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칼문, 알트 시즌 언제 오냐고? 지금부터 언제든지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바닥 찍고 알트 시즌, 바닥 찍고 알트 시즌, 바닥 찍고 알트 시즌. 그런데 항상 알트 시즌이 1, 2로 왔죠. 1, 2. 이번에도 1, 2. 여기서 이제 이때 이런 그림 한번 나오면 또 곡소리 날 거고, 시장 끝났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쉬 크립토, 지금 고래들이 엄청 빡세게 흔들고 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이 15,000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펌핑 나온 걸 보면 이더리움도 900달러 저점에서 9,0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다. 2025년은 우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제발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알트코인, 뭐 개별 알트코인들 지금 일일이 따져보는 거는 약간 시장 상황이 좀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테마로 봤을 때 전 역시나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RWA인 것 같습니다. 뭐 RWA 그리고 DPIN 이 정도가 굉장히 주목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뭐 RWA 테마의 대장들, 뭐 체인링크, 아발란체 뭐 다 지금 이번 주에 엄청 빠졌어요. 만트라가 많이 올랐네. 근데 뭐 엄청 빠졌고, 온도는 그나마 조금 쏘쏘인 거는 이번 주간이 좀 온도 주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도 서밋도 있었고, 또 트럼프 일가에서 온도 파이낸스를 또 매수를 하기도 하고, 온도 서밋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라고 불리우고 있는 트럼프 주니어가 또 연설을 하고, 이래서 온도가 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온도 지금 막 헤매는 것 같아도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거 원화로 처음 접했을 때가 한 400원, 500원? 이럴 때 재작년이었나? 뭐 그랬는데, 작년 3월, 네, 생각났어요. 작년 3월, 이더리움, 비들펀드, 블랙록이 출시했을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때 온도가
이제 블랙록의 비들 초기 7개 투자 기관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하면서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딱 그게 확장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WA 테마는 이 코인마켓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투자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이라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밑에 잘렸는데 탑10 RWA 코인마켓 캡에서 지금 분류한 RWA 테마의 탑10만 보면 다 되게 훌륭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 투자할 수는 없고 뭔가 종목을 고르실 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이고 어디에 상장돼 있고 최근 흐름 어떤지 다 나오니까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이 대장급들도 많이 이번에 충격을 받았는데 다 뭐 충격 받았죠. 예, 비트코인 저렇게 흔들리는데 알트코인들 뭐 20에서 50%씩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회복의 시간. 그런데 이 회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는 그런 재료들, 잠재적인 재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서 무엇보다 멘탈이 제일 중요하죠. 멘탈도 잘 관리하시면서 남은 주말 잘 회복하시면서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